자, 25번. 뒤에 이제, 활용 예제, 부등식의 활용 예제들을 풀 텐데, 뭐, 일단, 우리가 이제 방정식,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프린트에서도 딱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입니다. 지수에 있는 로그.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방정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뭐, x의 로그 2의 x승은 8x의 제곱과 같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양변을 그대로 못 풀고 어떻게 해야 돼? 지수에 있는 로그와 밑이 같은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취한다. 여기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위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좌변의 식은 로그 2의 x의 완전 제곱이 되고, 자, 이만큼이 진수니까 진수에 곱하기 로그 2의 8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t제곱이고, 여기 3이고, 2t가 되니까 이 이후의 흐름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게, 로그는 지수 자리에 있는 복잡한 걸 해결해주는, 도와주는 도구다. 로그 자체가. 그래서 로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등호가 있는 식을 선생님이 방정식, 등식이 있는 걸로 지금 풀어드렸어요. 빨리 막 시작했어. 자, 그러면 부등식이지만 똑같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고 시작할 건데, 좌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순간 부등식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는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지 바뀔지,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진수가 클수록 그대로 큰 거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부등식에서는 내가 로그를 취할 때에도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여기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를 신경 쓰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라인의 부등식에서는 양변의 음수를 곱할 거냐 나눌 거냐로 부등호 바뀌는 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고등부에서의 부등호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지수에서도 밑이 1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뀐다. 로그에서도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끼리 방향이 바뀐다. 로그를 취할 때 밑이 1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뀐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상황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얘가 앞으로 넘어가서 풀면, 방금 전에 했던 이제 부등식에서 여기를 이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만 쓰면 내가 알던 방정식처럼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가 되고, t는 사이범위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된다. 그럼 이제 t 값 자체가 로그 2의 x였으니까, 자, 여기를 만들면, 자,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로그 2의 3승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진수끼리의 대소관계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2의 세제곱 사이 범위가 최종적인 x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진수 조건이 있었어요. 진수 조건. x는 양수인 진수 조건이 있어요. 자, 로그가 나오면 항상 진수 조건을 봐야 돼요. 자, 0보다 크다. 답에 지장 없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답을 취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로그가 포함된 연립부등식. 자, 일단 뭐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부등식의 해를, 공통의 해를 찾는 과정만 쓰면 될 거니까 각각의 부등식의 난이도가 전체 연립부등식의 난이도가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보면 밑이 같고 진수끼리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크니까 기억에서 좌변이 큽니다. 바로 나오겠죠? 자, 다음 밑에 거 니은을 보니까 진수가 하나, 둘, 셋. 진수 범위부터 살펴주는 게 좋다. 진수. 자, 그러면 니은의 해는 진수 조건에서 첫 번째 진수 양수. 그럼 얘 양수면 4보다 크다. 얘가 양수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진수의 범위에 세 진수 범위의 공통 범위 따라서 x는 4보다 큰 범위에서만 해를 찾자. 자, 그러면 밑이 다 2니까 좌변에 있는 진수끼리 곱해주고 우변에 있는 진수끼리 곱할 건데, 자, 얘만 혼자 지금
로그가 아니에요. 그럼 2라는 값을 로그로 만들면 밑이 2인 로그 4가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4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따라왔죠?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진수끼리 대소관계. 자, 좌변의 진수, 우변의 진수. 좌변으로 넘겨서 자,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10 이하가 되고요. 자, 앞에 있던 진수 조건과 공통범위 x는 4초과 10 이하가 최종적인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뭐 부등식 푸는 거 자체는 할만하죠? 그럼 알아봐. 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어요. 모든 양수 x에 대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자,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서도 봤던 애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지수 부등식에서 봤는데 항상 성립한다. 자, 우리 어떻게 갈아타기로 했지? 주어진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상 0보다 크려면 얘가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보기로 했어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로 갈아타기로 했어. 그래서 모든 실수인데 왜 모든 양수냐? 이건 지금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진수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3분의 1의 x라고 하는 걸 t로 취하면 이 t는 모든 실수 t가 되죠. 로그의 치역은 실수 전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의 실수에서 성립한다가 t로 치환이 되는 순간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최소값을 찾으러 갈 건데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이기도 하지만 꼭지점이 포함되면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랬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모든 실수에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항상 아래로 볼록이고 만나면 안 돼요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되고 3, 3 나눠주면 로그 3분의 1의 k 500으로 이항하면 3보다 크다. 자, 다 됐습니다. 자, 밑이 밑으로 되면서 밑이 1보다 작은 게 넘어갔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래서 k의 범위는 27분의 1보다 작아요. 요게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역시도 이제 여기가 끝나면 안 돼요. k 자체도 지금 진수죠. k가 진수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붙어야지. 기본적인 진수의 범위, 진수의 조건이 x처럼 k에도 진수 조건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해야 될 포인트 다시 봅시다. 양의 실수 x에서 치환을 하면 그 치환 안에의 치역은 모든 실수의 의미를 갖는다.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항상 0보다 작으려면 뭐였어요?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위로 볼록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적용될 땐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자, 이게 뭘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주어진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a, b, c. 그죠? 좀 복잡한, 상수가 지금 복잡한 식인 건데, 자, 이 식의 실체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요. 그랬으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걸로 부등식을 만들으라는 거지. 자, 부등식 만들어 봅시다. 짝수네요. 짝수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크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보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로그 A, 로그 A가 얘를 뭐 라지 A, T 정도로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제곱 T제곱, T제곱,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2T에 T 플러스 1은 양수. 자, 0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작은 애보다 작다 또는 큰 애보다 크다가 되고, 자, 요 T가 누구였냐? 로그 A였어요. 자, 그러면 요게 상용 로그니까 밑이 밑으로 10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밑이 밑으로 10의 0제곱. 자,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역시 A는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를 갖다 붙여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0초가 아니구나. 판별식을 적용했더니 로그 부등식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로그 부등식에서 그대로 똑같은 모습 치환해서 푸는 요 난이도는 이제 별게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실생활 예제가 나왔어요. 자, 지수의 실생활 예제, 로그의 실생활 예제인데 실생활 예제가 중간에 식을 딱 주고 두 가지 상황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처럼 내가 직접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29번의 실생활 예제, 이게 지금 선생님 기억으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와 저출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0대, 30대가 될 때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드린 거야, 어른들이. 물론 이제 선생님 애기들도 컸을 때 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고령화 인구가 있는 거를 줄일 수는 없잖아. 당연히 우리 평균 수명은 더 늘어나니까 고령인 인구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근데 이제 밑에서 인구가 지금 없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인구 피라미드 이런 거 봤을 때 고령 사회를 밑에 연령대들이 받쳐줘야 되는 이런 인구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완전 막 역삼각형 되려고 그러죠. 나오는 애기는 없고 위에 어른들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양해야 되는 연령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젊은이 1명, 젊은이 2명이 어른 1명을 이제 부양하면 된다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 젊은이 1명이 어른 1명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막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순식간이에요.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나는 사회적 변화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만 막 무지하게 빠르게 일어나는 줄 알고 지금 AI가 막 이렇게 난리 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도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변의 최고봉은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굉장히 좋은 건데 나도 오래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되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거.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미 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에 기출문제예요. 이게 수능인지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그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문제니까 계속 모든 책들이 지금 싣고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집 보면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대표 문항입니다. 그럼 이 문항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수학에서. 비율이다라고 하면 전체 중에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수 곱하기 100 하는 게 퍼센트가 나오겠다 이 소리야. 20% 이상인 사회를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2000년의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그런데 총 인구도 매년 변화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도 매년 변화하고 있는 거야. 자,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어제도 했어. 그지? 매회, 매시간, 매일 변화하는 비율에 대한 식 만들기. 처음에 A명이었어. 1년에 4%씩 증가한다. 4%씩 증가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 비율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비율. 4%씩 증가. 그럼 4%씩 10년이 지났다. 그럼 여기에 10제곱 A명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 자, 이거 지금 몇 번째 쓰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비율을 찾아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려울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매년 변화한다. 매회 변화한다. 무슨 필름을 지날 때마다 감소한다. 어떤 여가지를 지날 때마다 감소한다. 이 얘 찾는 거야, 얘. 이제 여기를 찾는 거라는 감은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 개를 풀면서. 그래서 이거 100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한 10개 정도 푸니까 여기 구하는 거 알겠잖아. 그럼 여기를 자유롭게 구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런 문제 보면 반가운 거예요. 아싸! 나 잘 푸는 거 나왔어. 자, 그러면 4% 증가한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처음에 있고 그 녀석의 4%가 늘어나. 이게 4% 증가 표현입니다. 처음에 4% 증가. 이해돼? 그럼 얘를 뭐라고 써? 1.04A라고 쓰죠. 4% 증가. 그러니까 여기가 1.04예요. 1.04. 그러면 10년 지났어? 1.04에 10제곱 A. N년이 지났어? 1.04에 N제곱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년 4% 증가. 매년 4% 증가를 N년 후의 인원을 이렇게 쓰겠다. 얘가 처음 인구다. 표기법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하나 더 있어요. 몇 퍼센트 증가한대? 이번에는 이번엔 B라고 할까? B의 인원이 있는데 B가 0.3%씩 증가한대요. 0.3%. 자, 그러면 여기 네모에 들어갈 식이 얼마냐? 이거 또 이거 B가 돼야지. 네모에 들어갈 식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똑같이 연습하세요. B에다가 B의 0.3%, 100분의 0.3을 더하겠다. 그럼 100분의 0.3은 1000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랑 1000분의 3 더하면 1.003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게 매년 3% 증가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03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년마다 이렇게 되니까 N년이 지났을 때의 인구는 여기다가 1.003의 N제곱 이렇게 곱해주는 게 매년 변화합니다의 식인 거예요. 자, 매번, 매회, 매년, 매시간 어떻게 변화한다. 첫 번째 변화하는 과정을 쫓아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곱해줄 값을 찾는다. 자, 한번 문제로 가보면 자, 기준이 2000년이에요. 200년. 2000년도에 어느 나라의 총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65세 이상의 인구는 65만 명이래요. 그럼 현재 초고령화 비율, 전체 총 인구 1000만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곱하기 100 했더니 얘가 6.5예요. 아직 초고령화에 안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인구는 매년 몇 퍼센트 증가하는데? 매년 0.3%씩 증가한대요. 총 인구가. 그런데 65세 이상은 4%씩 증가한대요. 자, 그러니까 분모가 늘어나는 것보다 분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율이 점점점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언제냐? N년 후. N년 후에 총 인구수는 처음 10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곱하기 N제곱 이렇게 쓰겠다. 그치? 그럼 0.3% 증가하니까 여기 어떻게 쓴다? 1.003의 N제곱명. 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에 65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N제곱으로 N년 동안 늘어났다. 4%씩 증가하니까 1.04의 N제곱명이 됐다. 그러면 N년 후의 비율, 노인층, 65세 이상의 비율은 뭐라고 쓰는 거야? 총 인구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 곱하기 100. 이게 N년 후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이 N년 후에는 초고령화니까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언젠가는 20% 이상이 N년 후에는 될 거야. 그때가 초고령화 사회의 시작 연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시기. 자, N년 후에 총 인구수와 65세 이상의 인구수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항상 매년 얼마 증가 그걸로 이 녀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매년 4% 증가로 이 녀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우선이야. 매번 변화는 항상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 비율이 20% 이상. 최종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100, 5, 2, 5, 13. 자, 2 곱하면 40, 13 나누면 13분의 40. 자변에 뭐 남았어요? 1.003의 n승분의 1.04의 n승. 자, 이 값이 13분의 40 이상입니다. 다 정리해서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은 얘입니다. 자, 이제 이 풀이를 하는 거에서도 난이도가 나와요. 이걸 풀어라 해서도 내가 써야 되는 게 난이도가 지금 이런 로그 값이 왜 나왔을까? 13이 왜 나왔지 근데? 잘못 계산했나? 아, 그치. 여기 65만 아니잖아. 50만이잖아. 처음에. 2000년도. 50만 명이었어요. 아, 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1.003의 n승 곱하기 1000만 명 분의 1.04의 n승 곱하기 처음 인구 50만 명. 자, 식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들 60만 명을 썼었어요. 13이 나온 게 이상했어. 곱하기 100%, 100, 0, 4.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처음 인구수가 50만 명인데 선생님이 그걸 65만 명으로 잘못 표기하고 썼어요. 자, 그걸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풀어라. 자, n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로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로그. 그럼 이제 상용 로그들이 힌트로 나왔으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겠죠?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자, 그러면 n값 이렇게 튀어나가고요. 자, 그러면 써보면 n 나누기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 우변 로그 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1.04 대신 뭐라고 써? 0.0170. 로그 1.003 대신 0.0013. 다음 로그 2 대신 0.3010. 이렇게 넣으면 이제 숫자 계산이 되는 겁니다. 0.017 빼기 0.0013이면 얼마냐? 0.01657. 0.602.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0157. 자, 이것으로 나누면, 자,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대로고요. 밑에 4자리 띄면서 위에도 4자리. 그럼 6020 나누기 157 하면 약 3, 73, 21, 355, 3일은 3, 3일은 3. 그러면 130, 1310. 그럼 여기 몇일까? 곱하기, 보통 이거 대충 나와야 되는데, 38, 8, 9, 8, 7, 8에 56, 5, 8에 40, 8. 이 정도 나오네요. 38점 몇몇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n값은 38점 몇몇 이상. 그 말은 연도니까 39년 후에 지금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 이제 저 n값이 해당하는 게 2038년에서 40년 사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계산 과정까지 귀찮죠? 그러니까 상용 로그 계산은 이런 좀 귀찮음을 동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 다른 것보다
식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식 세울 때 매년 증가하는 그 비율대로 식을 세울 수 있는가 이해하시고 마지막 비율의 20% 이상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 신경 쓰시고 되셨죠? 자, 확인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어제 안 가져갔다.